네, 이어서 성공적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한 충북 지산학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4 충청북도 지산학 협력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산학 아까도 다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한 거는 그냥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냥 김우승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명문대학,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그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대학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가시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어떠한 그 교육 혁신 플랫폼이 있다. 연구 혁신 플랫폼이 있다. 지역, 그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이 너무 좁다 그러면 국가를 형대로, 또 국가가 너무 작다라 그러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혁신 플랫폼이 있는지 그거를 서로 간에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왕도는 없고요. 제가 많은 그 해외 사례들을 보고 직접 가서 만나보고 대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해외에 있는 것들 거기에 다 답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걸 보시면요. 슬로건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뷰티풀한 슬로건들 너무 많은데 결국은 벤치마킹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천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탐페라 대학이라고 이렇게 좀 익숙치 않은 대학입니다. 그 탐페라가 TUT를 중심으로 해서 국립연구기관인 VTT하고 허미아 테크놀로파크인데 1986년도 한국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97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에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도 테크노파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 우리도 이제 그런 대학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또 대학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VTT는 1942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던 거죠. 굉장히 오래전이요. 그런데 비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프롬 테크놀로지고 테크놀로지 for 비즈니스인데 뭘 위해서요? For the benefit of society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 다 대부분 다 저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TUT에 갔을 때 거기서 내놓았던 장표입니다. 장표인데 제가 박싱을 해놓은 게 뭐냐면 Strong Partnership with Industry. 이분들이 이 5개 분야는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리딩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다 인더스트리랑 카풀도 돼 있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없이는 번창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기 보시면 액티브 트랜스폰데 결국 뭐냐면 산학연계 교육인데 1년에 한 1000개 정도 그 당시 갔을 때요. 1000개고 35개 정도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취업률은 한 78%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78% 취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한 거는 스마트폰이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1996년도에 그리고 11년 후에 2007년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마트폰, 셀폰이 여기서 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키아랑 같이 해서 아까 얘기한 탐페라 대학 TUT 그 관련된 그쪽에 쭉 연구들 많이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밑에 존 디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 모바일 머신러리는 우리가 1등한다. 이런 겁니다. 그 대학의 QS 평가가 몇 등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게 따라오는 거죠. 과연 우리 쪽에서 우리 대학들이 저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들은 없지만 예? 탐페라라고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으로 땀 빼러 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탐페라 대학이긴 한데요. 그래서 존디어라든지 산디 저런 연구소들이 그 탐페라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핀란드에서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의 그 센터장이 이제 와서 얘기한 건데 지금 글로컬이 됐든 뭐 라이즈가 됐든 다 대학과 정부가 조성한 환경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이걸 통해서 결국은 클러스터가 탄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혁신도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혁신도시들이 보면 저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냥 건물 있고 기관 있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인데요. 스톡홀름에서 한 15분 거리인데 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여기를 여기도 결국은 학생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결국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유럽 최대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나 하면 바로 다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를 우리 야기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결국은 우리도 산단 캠퍼스, 산학 융합지구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관련을 했었고 심사위원장으로 선발도 했었고요. 그런데 본대학으로 돌아간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다 트위스팅은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 만들 때 현장에서 트위스팅하라고 만드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 하는 거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성하고 지속 가능성이 없이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레가시가 없다. 예. 2019년도에 제가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를 갔다가 코비드 전이었습니다. 갔다가 저게 이제 그 해 겨울에 졸업하는 학생들 명단이에요.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막 이제 학교에서 설립을 하고 학과 설립하고 했을 텐데 이게 그 과를 간 겁니다. 거기 74학번인데 루디 스쿨 오브 인포메틱스 앤 컴퓨터 사이언스 그 건물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돈을 벌어서 도네이션을 했는데 두 번째 있는 칼럼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석사학위로서 학교에서 직접 온 캠퍼스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명단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한 학생들 명단인데 3배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대학하고 그 다음에 온캠퍼스 대학하고의 차별이 있지만 여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우리 신문에서 많이 봤죠. 서울대 졸업생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몇 명인데 스탠포드 버클리는 1000명씩 가고 막 했는데 조자택이 온라인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인 컴퓨터 사이언스인 경우에 2014년도에서 AT&T에서 $2밀리언을 줬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 AT&T에 있는 재직자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받았는데 석사학위 따는데 얼마냐면 7,000불이에요. 석사학위를 따는데 1년 등록금이 아니라.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더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6,000불인가 5,800불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학위 받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온 캠퍼스에서 하면 4만 불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어바나 샴페인도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했지만 학위들을 이제 많이 내는 겁니다. 온라인 학위들. MBA, EMB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조자택처럼 못 낮추냐?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 그 당시에 AT&T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유다시티는 그 당시 하면서 대학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이요. 한 과인데 온라인으로 6,400명이 이미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등록생이 얼마냐면 11,000명입니다. 11,000명. 그리고 37.6%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한국 학생들 여기서 지금 따가지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거기 조자택에서 석사학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옛날에 우리 다 자원이었는데 학령 인구도 감소되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가 대학이 경쟁력이 없으면 조자택에서 저걸 따고 취업을 너무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간다? 그럼 앞길은 그냥 훤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105개 국가 학생들이 지금 요 대학의 하나, 컴퓨터 사이언스 하나에만 지금 관련이 돼 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운데 거 한번 보실까요? 온라인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 내에서 하는 얘기고 졸업장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온 캠퍼스에서 하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랬더니 그거 차별하면 왜 오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조지아테 가서 그분하고 좀 물어봤더니
안 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연,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인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를 온라인에서 들었는지 오프라인에서 들었는지 차별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향력 있는 대학 교육은 필수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글, 델타 에어라인, IBM. 예전에 델타 에어라인은 조종사가 되려고 그러면 자격증이 있고 4년제 디그리 나오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4년제 디그리는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조종사 자격증, 그 다음에 스킬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미 하고요. 박사를 하고 자기가 연구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학위를 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IBM조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4년제 디그리가 was prefer입니다. 과거에 선호가 됐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잡 어플리컨트한테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시장은 어떻게 앞으로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게 2023년도에 얘기할 때 AI 툴을 쓰는 친구, 안 쓰는 친구로 이제 인력 시장은 나누는데 1년 후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시면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군 인재, AI를 아는 1군 인재, AI를 모르는 2군 인재로 이제 나누는데 이력서를 쓸 때 AI를 이제 안 쓰면 이력서 자체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AI를 얼만큼 다뤄봤는지 이력서에 초점되고 있고 2군으로 분류되는 인력들은 AI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서든 배워서 1군 인재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고 있는 AI 부트캠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외국에 지금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지금 첨단과 관련돼서는 부트캠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AI를 업무해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쪽에서 다 조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도 AI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결국은 AI가 쏘아올린 대이직이 천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창의융합이 이제 어떻게 길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6년에 탐페라 지역에서 이제 셀폰 나오고 11년 후에 스마트폰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은 무에서 창출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연결한 것. 그게 뭐냐면 전화 따로 있었고 인터넷 따로 있고 음악 따로 듣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걸 한 군데로 모아볼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is just connecting things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연결하는 거다. 근데 그래서 위에 있는 좀 문장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제품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길티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어떻게 가르칠 건데 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 정글에서 50년 있었다. 저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없죠. 본 게 없는데요. 뭐 경험한 게 없는데 그냥 동물 잡는 거에 대한 경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교수자 중심으로 그냥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저는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상에서 문제를 직면하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대학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줬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면 그게 바로 창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포드도 30년 전에 미래 교육 어떻게 가야 되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온 답이 뭐였냐면 PBL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많이 참여해 준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교육에 많은 참여를 해야 되면 대학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에서도 학생들 기르는데 재정적으로 뭐 인력적으로 엄청난 많은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학교에다 프로젝트 주면서 6만 불을 학교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6만 불을. 그리고 나중에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면 IP는 회사가 가져가는 걸로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끝나고 났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든 모르든 그냥 6만 불을 먼저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만 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 기업들 한번 보시죠. 포드, 도요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창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천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결국은 책임질 준비. 학교는 학생들을 책임질 준비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한테 39살에 처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피터 드러커도 터뷸런스, AI 뭐 여러 가지가 앞으로 변한 게 너무 많을 텐데 그거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예스터데이 로직으로 그냥 관성대로 그게 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우리를 꾸짖습니다. 인세니티, 미친 짓이라는 거는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결과가 달라지길 원하죠. 근데 행동은 똑같이 하는 거를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요건 진짜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헛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은 거짓말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참을 갖다 대면 거짓말은 죽는데 헛소리는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고 그냥 떠든다는 거예요. 공부도 없이 그냥 떠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가짜 노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죽는다는 거죠. 가짜 노동을 유발하니까. 그런데 그럼 왜 헛소리를 계속 하느냐? 자기가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본 얘기야.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냥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뭐 그런 거 경계하라 그러는데 저도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장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에 대한 반성인데 이걸 봤을 때 이걸 좀 미리 봤으면 내가 좀 헛소리를 덜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요. 조직 너무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호의적인 거 하면서 야 바꿔 뭐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죽은 군붕어를 살리기 위해서 막 봉직을 흔들어 가지고 살아있는 3마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서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야. 앞으로 라이즈라는 것이 뭐고 또 라이즈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고 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라이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급감 그리고 또 이런 지역 소멸의 위기의 문제, 즉 이 지역의 소멸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다. 즉 빨간색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나타낸 건데요. 뭐 20년, 40년 뒤에는 전 국토가 붉은색으로 물든 걸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학력 인구도 문제가 되겠죠. 대학도 그러니까 지역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대학도 당연히 학력 인구도 심각한 문제라서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명인데 이미 대학 입학 자원은 40만 명 정도이고 2040년 정도가 되면 한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다. 작년에 태어난 혹은 3년 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한 4, 5만 명 된다고 치면 대학 입학 진학률 70% 생각하면 거의 20만 명 이하가 내년 2040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30만 명의 입학 자원분의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말해서 지역도 위기이고 지방대학도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쟁력은 지금 IMD 67개국 중에서 46위 원래 조금 올라갔습니다. 원래 작년에 고등평생특별회계가 투입이 돼서 좀 순위는 좀 올라갔습니다만 아직도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생각한다면 바로 축소 사회이고 이런 어떤 축소 사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은 2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는 축소되고 또 AI 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컴팩트 시티 모델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 라이즈 책에도 바로 이런 데서 출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바로 핵심이 바로 대학이다. 대학이 바로 인재 양성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또 일자리 복지 주고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데 허브가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지자체 힘만으로는 뭐 지금 바뀐 어떤 첨단 산업에 대응하기라는 것은 뭐 누가 생각해도 역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의 전당인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미래를 대응해 나가고 또 대학 캠퍼스가 바로 가장 지역에서 가장 뭐 정주 여건이라 그러나요?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고 또 일자리의 주기도 짧아지는데 거기에 성인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바로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바로 문화의 중심이고 지역의 허브로서의 지역 혁명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대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 도시 모델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실은 라이즈 체계가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죠. 2030년 이후에는 학력 인구의 대폭락이 오고 또 AI 혁명이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이런 어떤 시기에 지역 소멸을 막고 또 대학의 위기를 막는, 즉 지역과 대학이 힘을 합쳐서 동반 성장하고 상생 발전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라이즈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85번이죠.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서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 지방은 이런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서 라이즈 체계를 도입해서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을 하고, 대학은 여기 이제 대학은 무조건 지역하고만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은 반드시 개혁을 해라. 즉 대학의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을 해라.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다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 김우중 총장님의 ICPBL 같은, 즉 말해서 경험이 중요한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학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의 한 사례가 되겠죠. 라이즈는 여러 거버넌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라이즈 위원회는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과 제가 공동위원장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이즈 위원회가 있고, 이 라이즈 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은 저 같은 이제 교수라든지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지역인재정책관, 그리고 뭐 기재부, 고용노동부, 과기부, 산업부 뭐 등등 8개 부처의 국장들이 이 라이즈 위원회에 참여하고 해서 전부 3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라이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에는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역 라이즈 위원회는 충청북도를 예로 들면 충북 라이즈 위원회는 충북도지사와 대학 총장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여기 광역시도와 대학 총장, 그다음 산업체 기관 대표, 혁신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이 지역 라이즈 위원회, 충북 라이즈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밑에 충북 라이즈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실수요 기반으로 계획을 제안한다. 즉 지역 발전 전략을 연계해서 RFP를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면, 즉 그 매개체는 그 지역 라이즈 센터가 되겠죠. 만들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라이즈 센터가 사업비 관리, 사업 공고, 선정 평가, 성과 관리 같은 걸 하고, 대학이 사업 수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럴 때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뭐 매칭 비율이 현재 지금 뭐 추후 결정 예정인데, 이 자료를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거라서 지금 20% 이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 라이즈 예산에, 교육부 예산의 20% 이상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배분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그것도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4가지 정도는 공통된 그 성과 지표 혹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요 정도 4가지가 아닐까. 1번이 지역 정주, 요게 한 가지 목표입니다. 지역 정주. 2번째 목표는 지산 학연 협력 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3번째가 이 직업 평생교육 체제. 4번째가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요 정도 카테고리, 요거를 요 4개를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요런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충북에서는 요 지역 정주형 치창업 연계 사업으로 이런 과제를 우리는 하겠다. 지산학 협력 체계를 위해서는 충북은 뭐 SK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지역마다 좀 다르게 단위 과제를 만들어내고, 직업 평생 교육을 위해서 이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고 경북은 이렇게 하고, 다 요 4가지 목표에 대해서 각각의 실행하는 실행 과제는 대학이 다르고
그 지역의 산업이 다르고 또 지자체가 처한 그 상황이 다르니까 단위 과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뭐 각 목표별로 3개 내지 4개의 단위 과제들로 구성되는 것이 대충 라이즈 체계 지역에 있는 RF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저 왼쪽에 프로젝트 A, 저게 이제 지역 정주영 취창업이 프로젝트 A고, 프로젝트 B가 지산학 시스템, 프로젝트 C가 뭐 평생교육, 프로젝트 D가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또 뭐 충청북도는 우리는 프로젝트 하나 더 만들어서 프로젝트 하나 더 해서 뭐 무슨 프로젝트가 4개 내지 5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각 프로젝트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저렇게 단위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단위 과제별로 심사를 하지 않고 대학별로 심사하겠다. 글로컬 대학 사업처럼.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다 다르겠죠. 충북대학은 단위 과제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 충청대학은 이런 단위 과제를 해서 내면 그 대학별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나면 혹시 그 심사할 때 요 90억이 요 동그라미 대학교에 90억이 배정될 때 A 단위 과제는 평가를 잘 받아서 40억, 뭐 B는 30억, C는 20억이더라도 대학이 90억을 받은 뒤에는 반대로 20억, 30억, 40억 써도 상관없다. 평가는 상관없다. 대학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학의 총괄 예산을 받은 다음에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대학에서 그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 이것이 라이즈 체계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단위 과제별로 심사하거나 하지 않고 대학별로 심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충북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대학별로 그럼 단위 과제를 막 너무 많이 신청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뭐 대학별로 단위 과제 수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범부처 협력인데요. 그동안은 A 대학이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뭐 등등의 평생교육이나 창의인재나 지역산업이나 창업지원, 직업훈련 이런 주제로 여러 부처에서 대학비리 따로따로 예산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범부처 연계 사업으로 해서 교육부만이 아니라 이 라이즈 센터에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에 있는 모든 부처가 사업들이 이 지역 라이즈 센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대학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라이즈 체계, 라이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거다. 즉 산업부, 과기부, 중소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업들을 정책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고, 대학들은 라이즈 교육부 사업과 요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거다. 즉 시너지란 말은 지역 혁신의 기여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업하는 방법을 하나 예를 들면, 교육부에 라이즈 사업이 있고 과기정통부에 A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기부의 A라는 사업은 출연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출연연구소에 특별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아니 뭐 퀀텀 양자에 관계되는 R&D 사업이 과기정통부의 A 사업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라이즈 예산으로 요 R&D에 우리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 인턴으로. 그래서 요 대학하고 출연연구소에 요 2개를 이렇게 묶으면 교육부와 과기부 사업이 묶여가지고 단위 과제로 돼서 그 대학이 수행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산업부에 뭐 기업을 지원하는 제품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대학이 그 상용화 기술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연구해 보겠다. 우리 대학이 해서 그 제품 상용화하고 대학의 원천 기술을 연계해 가지고 이쪽은 그 지역 현안 기술 연구라는 4번째 프로젝트 사업으로 단위 과제를 받아서 구체적인 기업의 제품명하고 연계가 된다면 훨씬 더 좀 구체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연계 사업이 가능한데요. 이게 정책 메뉴판식이고, 만약에 저 과기부에 있는 출연연 사업하고 대학의 학생 연구 활동 참여, 인턴 참여를 같이 했더니 시너지가 나면 과기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는 이걸 아예 처음부터 라이즈 센터로 내리자. 예산을 두 개 엄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1차 년도는 정책 메뉴판식으로 이렇게 여러 타부처에 있는 여러 사업을 보고 연계를 하지만 점점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모아서 지역 라이즈 센터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렇게 2단계, 3단계로 발전된 모습의 지역 라이즈 센터, 라이즈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이 라이즈 사업은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다. 연구 과제도 아니고 그냥 과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역 혁신에 기여를 해야 되고 성과 지표 위주다. 이제는 뭐 2030년도가 6년 뒤에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더 이상 뭐 과정이라든지 투입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게 보지 않겠다. 뭐가 산출됐고 결과가 뭐가 나와서 지역이 얼마나 혁신되는 걸 보겠다. 망하는데 지금 뭘 시간을 어떻게 두겠느냐. 뭐 이것이 핵심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라이즈의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교육부 사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 라이즈로 다 넘어왔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기재부가 있는데 예산이 막 갑자기 증가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1조 2천억에다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다가 뭐 순증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더해져서 1조 7천억으로 라이즈 사업이 좀 증액되는 내용이고, 2025년도 내년 한 해 동안은 여기 연구재단하고 지역 라이즈 센터하고 공동 계약을 해서 연구재단이 지금처럼 이전처럼 관리는 하지만 같이 이렇게 지역 라이즈 센터가 좀 이렇게 계속 케어하다가 26년도에는 지역 라이즈 센터로 요 3천억 분야에 3천억 분이죠. 요 8개 사업이 1번 라이즈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조 10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 중에서 1조 7천억이 당장의 라이즈 사업이고 3천억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를 요 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얹어서 2조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뭐 2번부터 9번 뭐 이런 건 원래 있는 사업 아니냐는데 요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근데 이게 27년도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6년도부터는 지역으로 다 넘어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라이즈가 그 좀 아직도 막 뭐 좀 소문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러는데 이 분명히 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혁신과 그다음 지방대 육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체제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지자체의 수준이 높으면 이렇게 라이즈 체제가 가능하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주목해서 보고 있고, 이거의 성공 여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좀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라이즈 센터는 내년이나 좀 되면 각 지역의 시그너처 과제들, 자랑할 만한 과제들을 좀 몇 개를 뽑아가지고 대국민 홍보도 하고 뭐 해야 돼요. 너무 우리 저 교육부나 아니면 대학에서 홍보 같은 게 좀 부족하고 해서 또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좀 배우고 또 이것이 확산되고 하는 그런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내용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먼저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부 본부장님이 좌장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도 저희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최정윤 본부장님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리고 김진영 충북도 과학인재국장님 참석해 주셨어요. 네, 다음은 김진덕 충북 라이즈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김정진 서원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치호 주식회사 네페스 상무님이십니다. 네, 이정미 충북대 교수님 패널이십니다. 네, 2024년 충북 지산학 협력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의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입니다. 오늘 종합 토론은 성공적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한 충북 지산학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2025년 이후에 추진될 이런 새로운 정책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종합 토론을 위해서 5분의 전문가분들을 토론 패널로 모셨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모신 5분들은 모두 충북의 지산학 협력 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따라서 사실은 지금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또 정책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고민을 하신 분들입니다. 소개는 아까 앞서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생략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한 분당 한 10분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5분의 의견이 모두 개진된 다음에 이제 의견을 다시 교환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서 김진형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도청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이제 그 충북의 라이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작년 3월에 그 라이즈 시범 지역에 선정이 됐죠. 총 7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전남, 충북 이렇게 해서 총 7개 지역이 시범 지역이 선정이 돼서 작년 4월 달부터 6월 달 3개월간 이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가 라이즈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에 저희 도청 과학인재국 산하에 이제 라이즈 추진과가 또 신설이 됐고, 전담 기관으로는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센터장으로 계신 충북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 충북 라이즈 센터죠를 지정하였으며 지원 조례를 이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타 지역, 타 지자체와 뭐가 다르냐, 라이즈 추진 전략이 이제 이런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사실 이제 투자 유치가 사실 가장 많이 됐습니다. 50조 원이 기업들의 투자가 유치가 됐고, 또 물리적으로도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리고 이제 가장 강점이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그래서 교통 물리의 심장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핵심 앵커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 제약 및 중견 중소기업 포함해서 약 868개의 기업이 유치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생산액은 전국 1위고 반도체 생산액 전국 2위, 바이오 생산액은 전국 3위입니다. 충북의 고용률은 전국 2등 수준인데 반해서 이 유치된 기업이 많다 보니까 또 구인이 구직보다 높은,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고자 공고해도 지원자가 적은, 구직보다 더 높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지역 공장에 이제 인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농가에는 또 일손도 부족하고, 또 대학에는 학생이 모자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학이 충북 고유의, 충북 남들과 다른 인력 양성을 우리 지역에서 해낸다면, 이게 국가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충북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다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덕 충북 라이즈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금 계속 화두가 되는 라이즈 센터를 맡고 계시니 지금까지 또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라이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또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위원장님께서 라이즈의 기본 취지라든가 그리고 우리 도의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졸업생들의 한 27% 정도가 우리 충북 지역에 그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외부 지역으로 가는 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과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지역의 입장으로 보면 젊은 인력들이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충북 지역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제천, 단양, 괴산, 보은옥천, 영동 이 6개 지역이 인구 소멸이 될 것이다 하는 인구 소멸 위기 등이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어렵고 또 젊은 인력이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지역의 고령화로 나타나고 그리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학과 지역이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이제 라이즈 사업의 기본 취지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또는 협력 생태계 또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라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에서 그동안 지방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로 위임해서 시도가 지역의 발전 전략과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화 계획을 연결을 해서 지역의 많은 그 지역 혁신 기관들과 더불어서 지역 산업체 또는 지역 사회, 즉 우리 충북도민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지역에 정주시키고 나가서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그동안 아까 국장님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3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도 했고 저희들이 대학을 한 2차례 다니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이제 기본 계획안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이 라이즈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총 7개 분과에 한 100여 분의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그 공무원분들 그리고 혁신기관에 있는 분들 각계각층의 분들로 그 7개 분과에 100여 명을 모시고 이분들의 자문을 받을 거고요. 10월, 11월에 그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4개 프로젝트별 예산 배정 그리고 과제를 몇 개를 할 건가 그리고 이 과제를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10월, 11월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여기에는 또 평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도 마무리가 돼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18개 대학, 11개 시군이 서로 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또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커가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덕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을 봐서 또 필요한 추가적인 질문은 필요하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김정진 서원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라이즈의 어떤 라이즈를 통한 지산의 협력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 김정진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바라보는 이 라이즈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라이즈 체계는 우리 소멸해가는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대학의 공존 공생을 위해서 탄생한 지역 부활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막 탄생한 이 라이즈 체계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드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라이즈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이제 나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삭감이 많이 되어서 기대보다는 좀 실망도 있습니다. 라이즈 또 본래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게 이제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라이즈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여러 요소가 사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예산의 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런 라이즈 생태계를 위해서는 올해는 이제 반드시 고등직업 교육 재정 교부금에 관련된 이런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향후 이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될 법률이 빨리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이런 예산을 배정하고 운영되어야 될 거로 보고 그런 많은 권한들을 또 지방에 우리 충북 지역에 이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대학별 라이즈 이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라이즈 사업을 위해서 장기간 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기업의 참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에서 향후에 이제 뭐 평가도 해서 사업을 배분하고 하겠지만 지역의 이 기업들이 반드시 좀 참여가 되어서 같이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같이 또 연구하면서 그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즈 향후에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된과 동시에 온 오프라인 특히 온라인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공유 플랫폼이 이제 조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또 대학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들을 또 달성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추가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좀 실행되지 않았던 그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충북 특화형 혁신의 어떤 실험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충북의 인재들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이끌어내는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 말씀해 주신 키워드를 좀 제가 적어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키워드만 갖고 논의를 해도 1시간도 부족한 그런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 패널 위원으로 최치호 네피스 상무님, 지금 사실은 산업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라이즈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산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상무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넷패스 최치호입니다. 오늘 라이즈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지역과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새롭게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라이즈 산업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역량 있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잘 공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R&D 우수 인력만을 기업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보다는 우수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력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해 준 그런 기술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생산 데이터가 고객과 최종 엔드 유저까지 흘러가는 게 데이터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이 역량들을 지금 모르고 학교에서 배우고 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저희가 퀘스천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직자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지금 굉장히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대기업들은 한 발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계에 있어서 산업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과 현재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어떤 기업에서 뭐 인원을 몇 명 뽑는다 이것에 관심이 두기보다는 그 기업과 지역이 앞을 내다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에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AI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고 이 지역 내 그리고 학교에도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합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이정미 충북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교수님께서는 뭐 충북대학교에 속해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고등교육 정책에도 굉장히 관여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시야를 갖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보고서 오늘 종합토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의 이정미 교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대학 지원 체계로 대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로의 대전환을 앞둔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다시 말해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소멸을 막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일종의 스토브리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브리그란 스포츠 리그에서 다음 정규 시즌을 위해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위한 훈련과 전력 보강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역 라이즈 센터는 구단의 일종의 프런트 역할을 하면서 대학 및 지역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스토브리그 전략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 라이즈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역 라이즈 센터와 대학을 포함한 지역 혁신 주체들이 참고할 만한 스토브리그 전략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즈 센터는 지자체가 설정한 지역 발전 계획을 수행할 지역 혁신의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지역 대학들의 수요와 장단점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라이즈 계획에 담길 프로젝트 및 단위 사업은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 혁신 주체 간 공동 설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익숙해 있던 대학들이 낯선 지자체와의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지자체의 재정 지원의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닐까? 뭐 큰 대학이고 작은 대학이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 라이즈 센터와 또 충북도에서는 사실상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의견 수렴, 협상의 기회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그 규모가 혹시나 축소되거나 또는 이제 라이즈에 묻혀서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에 의거해서 사실은 대학이 지자체가 충실히 대학에 재정 지원해 오고 있던 그 재정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는 좀 사업들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되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라이즈의 예산과 또 기존의 지자체의 예산이 서로 이제 통합돼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과 지방대학의 어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히 바라는 어떤 지향점입니다. 좀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